한국국적법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에서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오던 무료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배포를 9월 2일부터 중단합니다. 지난 14일 유타주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던 중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올 가을학기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비율이 27.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입 전까지 키우는데 약 31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그동안 한국국적법에 선천적 복수국적자 국적이탈 제한 조항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아 왔는데요. 이 국적이탈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이한마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 회의를 열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포기 신고기한을 제한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적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수국적으로 인해 외국에서 직업 선택에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국적이탈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구체적 요건으로 외국에서 출생해 계속해서 외국에 주된 생활 근거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에서 출생했더라도 6세 미만의 아동일 때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를 명시했습니다. 또 이들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국적이탈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현행 국적 포기 신고 제도의 예외적인 국적 포기 허가 절차를 새로 마련하되 법무부 장관이 국적 포기의 법적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국적 포기 신청자의 출생지와 복수국적 취득 경위 등을 고려해 병역 의무 이행의 공평성에 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허가를 거부하는 재량권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시행령으로 설치 근거를 두고 있는 국적심의위원회도 개정안에 따라 법률상 심의기구로 격상돼 다수의 민간위원이 참여합니다. 국적심의위는 국적이탈 허가에 관한 사항을 허가 처분 전에 심의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해오던 무료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배포를 9월 2일부터 중단합니다. 의회가 진단키트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카린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그동안 시행해오던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배포를 오는 9월 2일부터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회가 진단키트 재고를 보충하기 위한 예산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그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연방정부는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던 지난 1월부터 무료로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배포해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 웹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하면 우편 배송을 통해 진단키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 프로그램으로 한 가정이 최대 3번씩 모두 16개의 진단키트를 수령하는 등 총 6억 개 이상의 진단키트가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개월간 의회 무대응이 코로나 대응 준비와 대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을 경고했다면서 그 결과로 시간이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설 보험이나 취약자를 위한 보험 등을 통한 무료 자가진단이나 전국 1,500곳의 장소에서 무료 테스트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연방정부는 의회에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자가진단키트 무료 제공을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소아과학회와 아동병원협회가 어제 공동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미 전역에서 지난 4주 동안 발생한 어린이 코로나19 확진자가 35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발표된 이 보고서에 따르면 8월 25일까지의 일주일 동안 발생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는 약 8만 6,600명으로 전주에 비해서 9% 증가했습니다. 또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지금까지 진단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어린이들은 총 1,440만 명이 넘습니다.
거기에 2022년 초부터 발생한 660만 명이 더해졌습니다. 소아과학회는 앞으로 새로 발생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어린이들의 연령별, 위중증 정도, 잠재적인 장기간의 후유증 여부 등에 대해 더 상세한 데이터를 조사해서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아학회는 현재 어린이 건강에 대한 코로나 감염의 즉각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복지적 측면의 영향에 대해서도 연령별로 자세한 자료를 축적해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4일 유타주에서는 경찰이 용의자를 체포하기 위해 제압하던 중 용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행사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AP통신에 따르면 지난 14일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속옷만 입은 남자가 맥주 회사에서 맥주를 훔치려다 거리로 뛰쳐나갔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공개한 보디캠 영상 등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35세 남성 나이콘 브랜던이 뛰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를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브랜던은 경찰 여러 명을 상대로 약 5분간 격렬히 저항했고 경찰은 그의 손을 등 뒤로 돌려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굴을 바닥으로 향하고 있던 브랜던은 숨을 거칠게 쉬었고 몇 차례 신음을 한 뒤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냐고 물었지만 응답하지 않았고 경찰이 그를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1시간도 안 돼 숨졌습니다. 경찰 대변인은 AP통신에 혼돈 상태였고 경찰들은 긴장된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매우 빠른 결정을 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 영상에서 브랜던은 무기를 갖고 있지 않았고 경찰도 현장에서 무기를 회수했다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상에서 브랜던은 경찰이 허리에 찬 벨트와 총을 잡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고 한 경찰관은 다른 경찰관에게 브랜던이 총에 손을 댔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브라운 시 경찰서장은 성명에서 이 사건의 조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가 계속 도시를 안전하게 만들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책과 훈련, 절차를 평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모레인 9월 첫날 필라델피아에서 황금 시간대 연설을 갖습니다. 국가의 영혼을 위한 싸움이라는 주제로 지지층을 규합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월 1일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를 방문해 국가의 영혼을 위한 싸움을 주제로 황금 시간대 연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연설 장소는 인디펜던스 홀 바로 맞은편 자유의 종이 보이는 야외 공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화당과 전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날선 비판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가의 영혼이라는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2020년 대선 캠페인 당시에도 썼던 단어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메시지를 다시금 환기하고 미국 민주주의와 자유를 주장하며 지지층을 규합할 전망입니다. 필라델피아를 비롯한 펜실베니아는 미국 내에서 이른바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과거 제조업 도시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당시에는 근소한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겼습니다. 반면 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50.0%를 득표해 선거인단을 가져갔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근소하게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바이든 대통령에 이어 펜실베니아를 찾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말인 3일 오후 7시 윌크스베어에서 집회에 나서고 연설할 예정입니다. FBI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택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문서들에 대해 이미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 문서들 가운데 일부는 비밀 유지 대상에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가 이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FBI는 별장에서 압수한 문건들에 대한 검토를 마쳤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검토팀이 범죄 수사관들에게 노출돼서는 안 될 서류를 걸러내기 위한 작업을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FBI 압수 문건 검토 중단 및 특별 조사관 임명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법조팀은 FBI가 지난 8일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수색한 후 2주 만에 FBI의 압수수색이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법원에 이를 요구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주 검사들이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면서 일부는 비밀 유지 면책 특권의 우선 적용을 받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브릴 헤인스 국가정보국 국장은 지난 26일 의회에 제출한 서한에서 정보 분석가들이 기밀 자료에 대한 검토 작업을 통해 내용이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에 미칠 잠재적 위험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FBI의 트럼프 전 대통령 자택 압수수색에 대한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한다며 법무부가 결정하도록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대의 올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비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비율은 27.6%에 달했고 유색인종 비율은 57.5%까지 올랐습니다. 고등교육 전문지 인사이드 하이어에드가 어제 하버드 가젯 등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올 가을 학기에 등록한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27.6%가 아시안으로 집계됐습니다. 종전 하버드대 신입생 중 아시안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2019년도로 당시 기록 25.6%를 경신한 수치입니다. 또 올해 하버드 신입생 가운데 아시안 등을 포함한 유색인종 비율은 57.5%로 조사됐습니다. 하버드대 신입생 가운데 백인보다 유색인종 수가 더 많은 겁니다. 이렇게 유색인종 학생들의 입학 비중이 커지는 것은 하버드대만의 현상은 아닙니다. 인사이드 하이어에드는 미 전국의 명문대에서 유색인종 학생의 입학이 크게 늘어나면서 백인이 소수계로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캘리포니아 주립대에서는 지난해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35%가 아시안으로 백인 20%보다 많았습니다. 코넬대는 신입생 가운데 57.7%가 유색인종으로 조사됐고 최고 리버럴 아츠로 꼽히는 에머스트 칼리지는 지난해 신입생 가운데 절반 이상인 50.2%가 유색인종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카고대 역시 지난해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33.5%만이 백인이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워싱턴대의 경우는 올 가을 학기 신입생 가운데 38%만이 백인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대입 전까지 키우는데 약 31만 달러가 들어간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40년 만에 최고치에 육박하는 물가 상승률 때문에 양육비 역시 대폭 올랐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자녀 2명을 둔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둘째를 만 17세까지 키우는데 총 31만 605달러가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간 18,271달러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셈으로 급격한 물가 상승이 강타하기 전인 2년 전보다 9% 이상 오른 금액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이를 농무부의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는 주거, 식량, 의료 비용 등이 포함됐고 특히 유년기 기저귀값, 댄스 강습료와 스포츠용품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기록적인 물가 상승률이 양육비를 극적으로 증가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8.5%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자녀 양육비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7월 주택가격 중간값은 40만 3,800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0.8% 올랐습니다. 뉴욕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이 17%포인트 떨어지면서 27%에 불과했습니다. 시에나 칼리지는 지난 6월 14일부터 27일까지 뉴욕 주민 802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1년 전보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는 답변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18년 조사 당시 전년도보다 만족한다고 답변한 비율 44%보다 무려 17%포인트나 낮아진 겁니다. 시에나 칼리지는 뉴욕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와 역대급 인플레이션,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적 혼란 등을 이유로 꼽으면서 뉴욕 주민들의 삶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삶의 만족도 하락 추세는 매년 실시되는 종합평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8년 70%에 달했던 뉴욕 주민들의 평균 삶의 만족도는 14년 만인 2022년에는 62.8%로 7%포인트가량 줄었습니다. 4년 전인 2018년 67.2%와 비교해도 5.0%포인트 감소했습니다. 특히 가장 크게 낮아진 항목은 가족관계와 거주지 지역으로 가족관계는 7.2% 하락해 74.0%, 거주지 지역은 7.1% 하락해 68.9%를 기록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영부인실은 호건 주지사 내외가 9월 13일부터 21일까지 한국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호건 주지사는 방한 기한인 14일에서 15일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갈등을 넘어 평화로 공존과 협력을 주제로 열리는 제주 포럼에 참석해 개회식 기조연설을 합니다. 배우자인 호건 여사는 재외동포재단 특별 세션에서 패널 주제 발표를 합니다. 호건 주지사는 행사 후 서울로 복귀해 정계 고위직을 비롯해 한국 기업 관계자 면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늘 백악관으로 복귀했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휴가 중이던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고 회복됐지만 며칠 후 재확진되면서 델라웨어 자택에서 또다시 격리 생활을 해왔습니다. 재발은 팍스로비드를 복용한 일부 환자에게서 발생하는 경미한 재발 증세인 리바운드 사례로 파악됩니다. 뉴욕주 설리반 카운티 하수에서도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뉴욕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설리반 카운티 하수에서 채취한 샘플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뉴욕주에서 소아마비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라클랜드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뉴욕시에 이어 네 번째입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까지 전체 5세 미만 영유아 가운데 소아마비 예방접종을 3회까지 마친 비율은 86.2%로 나머지 14%가량이 소아마비 바이러스 감염 위험군에 해당됩니다. 뉴저지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수도 회사인 뉴저지 아메리칸 워터가 9월 1일부터 수도요금을 평균 4.7% 인상합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현재 17개 카운티, 183개 타운의 250만 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워터는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인프라 투자로 인한 가격 인상의 불가피성을 전하면서 한 달의 평균 사용량인 5,520갤런 정도를 소비하는 가입자들은 월 2달러 93센트에서 최대 3달러 74센트 정도를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5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68도, 섭씨 20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역시 화창하겠습니다. 금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